자, 엑서사이즈 두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Dangerous offender. Dangerous offender. 그렇죠. 자, 37번 문항부터 계속해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그 상습범, 중범죄자, 폭력범 또는 dangerous criminal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니까 익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해보면요. 몇몇 범죄자들이 지난주 감옥에서 탈옥했다, 탈출했다는 아니겠죠. 뭐 요 정도가 되는데 감옥이 등장하니까 굳이 감옥과 탈출, 감옥과 탈옥, 옥자를 두 번 겹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몇몇 위험한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탈옥했다 또는 몇몇 위험한 범죄자들이 지난주에 탈옥했다. 뭐 이 정도 여러분 해 나가시면 좋겠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직역으로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38번 계속합니다. Disorderly conduct. Disorderly conduct. 예, disorderly conduct 하면은 치안문란 행위 또는 그 어떤 경범죄 등에 해당되는 불법 방해들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반드시 제 강의를 먼저 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번역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번역한 내용과 제가 해드리는 내용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해봐야만 여러분 실력이 납니다. 자, 일부 미식 축구팬들은 경기 중에 다투고 난폭한 행위로 기소되었다. 뭐 이 정도인데요. 조금 더 다듬어 보면은 일부 축구팬들은 경기 중에 있었던 싸움 후에 풍기문란 행위로 기소되었다. 뭐 그 정도로 해줘도 충분합니다. 자, 계속해서 39번 항목. Disturbing the peace. Disturbing the peace. 한마디로 치안방해 정도가 해당이 되죠. 자, 직역하면은 두 사람은 쇼핑몰 앞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치안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뭐 그 정도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다듬어서 두 남자가 쇼핑몰 앞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치안을 어지럽힌 혐의로 인해 체포되었다. 뭐 그 정도로 조금 더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번역해 주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 계속합니다. Draw up an agreement. Draw up an agreement. draw up, 그렇죠. draw up, 작성하다. 작성하는데 agreement이 있겠고 contract이 있을 수가 있죠. 저희의 변호사는 작은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돕고 있어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의 변호사, 그거는 한국말이 아니라 미국말이 되겠죠. 제 변호사 또는 내 변호사는 작은 사업체 인수계약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뭐 이 정도도 괜찮고요. 제 변호사는 제가 소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협정을 작성하는 것,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인수하기 위한 문건이니까 계약서가 맞죠. 그래서 정확한 한국어 단어를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번역하는 것이 더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41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Due process. Due process. 예, 정당한 어떤 법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정당한 법 절차. 남자는 고용인에게 도둑으로 몰렸다. 그런데 그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무죄로 판명될 수 있다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바로 해고가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순서대로 직역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제가 강조해드리지만은요. 저번 시간에 강조해드렸죠.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이거를 번역을 해야지
그 영어식 번역을 하면은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문화적 정서가 꼭 담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잔소리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다듬어 보면요. 그 남자는 그의 고용주에 의해 절도로 고소당했지만 그는 그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고 따라서 무죄로 판명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Examination for discovery. Examination for discovery. 우리 수업을 들을 때에 미국 형법에 관한 전체적인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곤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죠. 공판전 회합이다. 공판전에 왜 만날까? 그렇죠. 바로 그 내용들인데요. 남자는 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위해 몇 시간 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할까 보다는요. 그 남자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판전 회합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다. 이 정도로 해주면 딱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43번. Expert witness. Expert witness. 법정 심리 때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나 증언 등을 하는 사람들을 expert witness라고 얘기를 하죠. 변호사는 전문 증인을 불러 피고인의 필체를 보게 했다. 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 감정하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해보면 변호사는 전문 감정인을 불러 피고의 필적을 감정케 했다. 그 정도가 딱 맞겠습니다. Extenuating circumstances. Extenuating circumstances. 예, 44번에 보면은 참작할 수 있는 정상, 경감사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 참작 사유 그런 거죠. 참작해야 할 정상, 여기서의 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인연이라든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그에 관한 어떤 인연, 정.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 예, 그거 할 때 그 정자죠. 그러니까 남자는 정상 참작으로 돈을 훔쳤는데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번역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남자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인해 돈을 훔친 죄로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다. 또는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더 좋겠습니다. False arrest. False arrest. 불법 체포입니다. 불법 체포 또는 불법 체포니까 잘못된 체포겠죠. 남자가 도둑용의자로 체포된 것은 불법 체포 사건이다. 다시 번역해 보면요. 그 사람이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것은 불법 검거 사건이었다. 또는 불법 체포 사건이었다.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False pretenses. False pretenses. 46번 문제는 사기죄죠. 사기죄. 사취죄. 그러니까 사취는 남들 거를 빼앗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일관된 거짓된 진술을 말하기 때문에 일단은 직역을 해보면 여자가 은행에 가서 대출에 대해 문의했을 때 거짓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녀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요청할 때 불순한 의도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좀 담겨 있어야 되겠죠. False witness. False witness. 계속해서 47번 허위 증언
또는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 남자는 재판에서 증언한 후에 불법 증인으로 기소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은 재판에서 증언한 후에 위증으로 기소되었다. 이 정도가 더 훨씬 적합할 거라고 봅니다. Fee simple. Fee simple. 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무조건 토지 상속권이다 또는 단순 봉토권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 한국말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재판정에서 통역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요. 반드시 법정 통역사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약 한 2개월 정도는 법정 용어를 약 3회 정도 정독하고 그리고 3회 정도는 반드시 속독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런 한국말은 대부분이 하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과 영어 사이의 간극을 좁히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잔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번역을 해보면요. 소유자가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재산은 그 여인에게 무조건 토지 상속권으로 매매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땅을 단순 부동산권으로 팔았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딱 맞습니다. Fine print. Fine print. 자, fine print 하게 되면은요. 특히 인쇄물에서 여러분들 계약서라든지 간단한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잡한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설명서 자체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용 설명서도 아주 작은 활자의 인쇄물을 가리켜서 fine print라고 얘기를 하죠. 자, 번역해 보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작은 글자도 읽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다시 해볼까요? 물건을 사기 전에 작은 글자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무엇인가를 사기 전에 인쇄물에 작은 글자를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 정도로 하게 되면 49번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For cause. 참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죠. 자의적이거나 변칙적 또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 수행 중인 소송과 논리적으로 관계되어서 법적으로 어떤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for cau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요. 남자는 계약을 몇몇 위반한 후에 그러한 원인으로 직장을 해고당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 남자는 몇 번의 계약 위반으로 법적인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그 정도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1번으로 넘어갑니다. Free and clear. Free and clear. 자, free and clear. 부동산이 저당 잡히지 않은 또는 부채가 없는 그렇죠. 저당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완전히 자기 소유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돈을 빌리고 그거를 대신해서 잡혔을 때 저당을 잡혔다. 그런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나의 부모님께서는 집을 저당 잡히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면 맥락은 되는데 더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해보면요. 부모님께서는 저당 등에 들어있지 않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 또는 우리 부모님은 저당 잡히지 않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 정도로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Give notice. Give notice. 52번 문항은 give notice, 사전에 통보하다. 그 여자는 다음 달 직장을 그만둔다고 예고했다, 통보했겠죠. 다시 해보면 그녀는 다음 달에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사전에 통보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Go into effect. Go into effect. 53번 문항 go into effect, 시행, 발효되다. 새로운 주차법은 자정에 실시될 거다. 그 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조약 뭐 이런 것들은요 실시가 아니죠. 시행입니다. 발효. 그래서 새 주차법은 자정에 실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새 주차법은 오전 0시를 기해 시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달리 말하면요,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폭풍주의보는 발효되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시행과 발효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실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꼭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4번으로 넘어가죠. Legit. Legit. 자, go visit. 자, 그러니까 어떤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합법적인 이라는 거, 합법적으로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합법적으로 그의 작은 사업을 적합한 면허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게 아니죠. 합법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다시 번역해보면 그 남자는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규모 사업체에 적합한 면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그 정도 훨씬 더 좋겠습니다. Go on record. Go on record. 예, 55번 문항이죠. Go on record. 공식적으로 표명하다. 그러니까 기록에 남기려고 표명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Go on record 하게 되면요, 기록을 남기려고 무엇인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건데, 단순하게 시장은 새로운 컨벤션 센터 반대에 기록을 남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곤란하겠고요. 시장은 새로운 컨벤션 센터에 대한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이다. 이 정도가 훨씬 더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6번으로 넘어갑니다. Goods and chattels. Goods and chattels. 특히 그 영국식 법률 문항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외에 어떤 동산일체,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 다르죠. 특히 이제 동산일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남자의 동산일체, 그러니까 개인재산, 그의 납분 대출금을 갚기 위해 무언가를 하다?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요, 은행은 악성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그의 동산일체를 저당 잡았다. 그 정도로 해주면 딱 맞겠습니다. 계속해서 57번으로 넘어갑니다. Grace period. Grace period.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Grace period. 어떤 보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내야 될 어떤 것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설정해 주는 거죠. 유예기간을 갖는 것. 특히 어떤 징수 부분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징수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과속벌금은 30일의 유예기간이 있다. 자, 그런 표현보다는요, 그 과속벌금 납부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그 정도로 번역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Gray area. Gray area. 회색 영역이죠. 회색 영역. 그렇다고 회색 영역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요. 애매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고 또 2개 이상의
어떤 범주와 관련돼서 특정한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어중간한 영역이라는 건데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을 가리켜서 gray area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번역을 해보면요. 가까운 공공 건물에서의 흡연은 애매한 구역이다. 금연법은 안 다룬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다시 번역해보면 공공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은 흡연법이 다루지 않은 모호한 영역이다. 그 정도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59번입니다. 자, grounded in fact. 발음 부분이 안 나오는군요. 그래서 ground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는데요. Grounded. Grounded.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사실에 입각한, 그렇죠? in fact이니까요. 사실에 입각한 정도. 그 결정은 법률 토론 중에 사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법적인 논의 중에 내려진 결정들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다 정도가 훨씬 더 좋겠습니다. ground라고 하는 말은요. 지표, 표면, 땅인데 사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말로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죠. Grounds. Grounds. 그렇죠. 땅바닥, 지면,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grounds for something 60번 문항이죠. 으로 보면은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 이유, 근거. 사실상 그 여자는 고용주에게 회사에서 해고당한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 다시 번역하면 고용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그녀가 회사에서 해고된 사유였다. 이 정도가 더 훨씬 좋겠습니다. 61번으로 넘어갑니다. Have a brush with the law. Have a brush with the law. 브러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브러쉬는 사실은 거기에 어떤 달라붙은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저촉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률에 저촉되다. 남자는 10대에 구속될 뻔했었다. 그거보다는요. 그 남자는 10대였을 때 법률에 저촉된 행위를 했었다. 이 정도가 더 훨씬 좋겠습니다. 62번 항목입니다. 자, 62번 항목 have case. case라고 하는 말은 그 소송이죠. 어떤 against someone. 그 경찰은 젊은 여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 경찰은 그 젊은 여자를 기소할 논거가 없다. 이 정도가 더 훨씬 좋겠습니다. 63번으로 넘어가죠. I don't have a leg to stand on. I don't have a leg to stand on. 자, 다리가 없다고요? 그렇죠. 증명의 여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파트 관리인은 젊은 가족을 퇴거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그의 사건의 패소로 변명의 의지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아파트 관리인은 그 젊은 가족을 퇴거시키려고 했지만 변명의 여지 없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 정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6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4번 have a run-in with. 그렇죠. 누구와 싸우다 정도가 되는데 그 남자는 명절에 법률과 싸웠다.
법률과 뭐 치고받고 싸울 일은 없겠고요. 그 남자는 휴가 중에 소송에 시달렸다. 이 정도 훨씬 좋겠습니다. 65번 항목까지 하죠. 자, 65번 항목 have a custody of someone or something 뭐 이 정도가 되는데 누구에 대한 양육권을 갖다. 여자는 두 자녀의 양육권을 소유했다. 그런 것보다는요. 소유보다는 그냥 그 양권 자체가 권리 갖고 있다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는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회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